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근저당을 이렇게도 이용하네요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먼저 이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 물건인데요.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대금이 완납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물론 뭐 이제 다른 이유로 대지권 미등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 있어서는 대지권 미등기가 분양대금 완납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비고란에 보시면 이미 사실조회로 인해서 분양대금이 완납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는 관련 없는 물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제가 보는 이유는 세입자 때문인데요. 이 물건에 있어서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근저당 2010년이고 전입신고가 2015년이므로 대항력은 없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대항력이 있었다면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목적은 다른 근저당 사용용법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항력이 있고 없고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근저당을 봤습니다. 근저당이 8천만 원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박시인 채권자인데요. 이 채권자가 여기에 있는 점유자와 동일인입니다.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자가 전입자, 즉 세입자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8천만 원 금액이 동일합니다. 금액이 동일하고, 알겠죠? 금액이 동일하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 날짜는 2011년인데 여기 점유기간이 2011년 3월 15일이라고 써있죠. 근저당은 2011년 3월 3일. 뭔가 비슷해 보입니다, 날짜가. 전입신고와는 상관없고, 일단은 임대차 기간과 근저당 설정된 날짜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임차권에 있는 8천만 원과 근저당이 있는 8천만 원과 동일 채권이냐라고, 동일 채권인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근저당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에서 세입자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 문제는, 이 물건에 있어서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문제는 안 되지만, 대항력이 있었다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동일 채권인지 그냥 일단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저당권자가 왜 세입자로 신고를 했을까요? 점유자로 왜 신고를 했을까요? 근저당권자가 전입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그럼 내가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 뭐 어떻게 해서 그 집이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세입자로 살고 있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전입을 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 채권이었겠죠. 당연히 근저당도 돈 못 받고 있는데 다시 이 세입자 보증금을 줬을 리도 없고, 세입자 보증금을 있는데 근저당을 또 빌려줬을 리도 아무래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과연 이 물건도 그런 경우일까요? 다행히 지금 물건을 찾았다 보니까, 등기부를 보다 보니 이 경매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 서류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매 재산 명세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본권 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구두 진술함. 바로 이것 때문이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긴 한데,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이게 좀 다주택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 근데 여기서는 전세권도 아니고,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저당을.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이 사람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권은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이라는 거는 사용 수익하는 물건으로 인해서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데, 근저당권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계약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구두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임차권과 근저당은 동일 채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물건에 또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냐면, 아마도 이제
돈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전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본다면 근저당권은 어차피 배당을 받을 때 그냥 배당을 받습니다. 명도 확인서라는 게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그냥 배당을 받을 겁니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이 배당을 받을 것이므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확인서를 무기로 명도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세입자에게 좀 이사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입자의 박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도명령은 기체신고가 됐으니까요. 당연히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사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케이스도 있으므로 좀 눈여겨보실 때 임차권과 이런 근저당권자가 동일 채권이라면 근저당은 무조건 소멸되고 배당받고 소멸하므로 그렇게 중요한 명당이 필요가 없다. 뭐 이 정도 포인트로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